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아침 8시 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의 제목은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주 어젯밤에 조금 충격적이면서도 좀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사면을 구걸하지 마라. 당선인 측에다가 얘기를 좀 해달라. 문재인을 만나서 내 사면을 건의하지 말라. 구걸하듯이 사면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 그 이유 중에는 김경수와 패키지 사면에도 거부감을 보였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어제 밤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제가 인용 보도해드립니다. TV조선은 어젯밤 이런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어젯밤 9시에 방송한 겁니다. 제목은 단독 MB 당선인 측에 내 사면 건의하니 말아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김경수와 패키지 사면에 거부감도 있는 듯하다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긴 회동을 가졌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그 배경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사면 문제를 구걸하듯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고 이 생각이 당선인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구체적인 배경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사면 전망까지 권은영 기자가 단독 보도로 전하겠습니다 라고 앵커가 앵커 멘트를 했습니다. 이어 권은영 기자가 리포트를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사면을 건의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구걸하듯이 사면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당선인 측에 전달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인단에 그런 취지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 명단이 빠진 걸 보고 이 전 대통령이 이미 기대를 접었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엔 이 전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사면 대상으로 함께 동반 사면될 경우 부정한 거래로 비춰지는데 거부감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윤 당선인은 예상과는 달리 사면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선인 측 관계자는 사면 건의를 하지 않은 건 당선인이 고유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인터뷰를 소개했습니다. 한편 81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0년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만기 출소는 2036년이지만 결국 사면의 공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라고 TV조선 권은영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쌤통이다. 문재인이 쌤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경수의 사면은 사실상 윤석열 당선자가 문재인을 배려해서 꺼낸 겁니다. 김경수 사면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문재인 당신을 도와서 금제를 꺼내줄게. 그래서 MB 사면을 하면서 MB 사면을 건의하는 척하면서 김경수를 풀어주도록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고 싶으면 한 달만 기다렸다가 사면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를 꺼내면서 김경수도 사면하시죠. 이것은 윤석열 당선자가 아주 서비스를 잘해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서비스를 퇴임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싫어. 패키지 딜 하지 마. 나는 죄가 없어. 김경수? 그 사람은 선거 부정을 한 사람이야. 난 싫어. 기분 나빠. 이겁니다. 쌤통이다. 가장 큰 쌤통은 문재인에게 쌤통이다. 문재인은 지난번 작년 1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명박 대통령도 사면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지 않으니까 이런 보복을 당하는 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로 사면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로 사면해서 MB를 같이 사면해야 그래도 비난을 좀 덜 받을 텐데 MB가 싫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경수로 사면하는데 단독 사면하기는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MB도 사면했는데 동시에 이명박과 그 김경수를 동시에 사면하면서 퇴임을 한다. 근데 감옥에서 나 나가기 싫어. 나 싫어. 사면 싫어. 라고 해버리면 문재인은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쌤통이다. 그래서 쌤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마인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때 이명박은 왜 사면 안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해버렸으면 같이 사면을 다 같이 해버렸으면 지금 이러한 그 어려운 지경에는 빠지지 않잖아요. 잘난 체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았습니다. 보복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쌤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쌤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은 매우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 훌륭하다. 라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 더러운 민주국가에서 가장 치사하고 더러운 가장 추악한 범죄인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과 자신을 교환하려고 해 기분 나쁘다. 감옥에 내가 있지만 더 있더라도 그런 기분 나쁜 거래, 그런 추악한 사람과의 거래의 대상이 나는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제 저는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분발하십시오라고 하는 분발을 촉구하는 말을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적폐청산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국정원장 등 200여 명에 대하여 즉각 사면하라라는 발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찬스가 좋아졌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이는 코너에 몰렸어요. MB와 김경수를 동시에 사면하려고 했는데 코너에 몰렸습니다. 이제 MB를 빼고 김경수만 사면하기도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이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에 적폐청산으로 적폐라는 이름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던 사람들을 모두 사면하라. 국정원장 등 한 200여 명의 적폐청산으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지금 성명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땡큐 베리 머치. 박근혜 대통령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MB 사면과 김경수 사면을 이렇게 맞바꾸려고 그랬는데 MB가 싫다고 그러니 난처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는 겁니다. 맞아. 그러면 문재인이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김경수를 사면하는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김경수는 어차피 사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퇴임 이후에 살기 위해서는 김경수를 사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사면하지 않고 퇴임했다? 가만히 있겠어요? 재심을 신청해서 그 수사 잘못됐습니다. 드루킹 사건 그거 문재인이 시킨 거예요 라고 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욕을 먹던 안 먹던 문재인이는 김경수를 반드시 사면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겁니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두말할 거 없이 김경수 사면하고 이렇게 이 교환 조건 걸 것 없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임기 중에 적폐청산으로 무리하게 감옥에 보낸 수많은 사람들 200여 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포함한 200여 명의 민주인사들을 석방하라 라는 성명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문재인에게도 그리고 윤석열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작용된다는 겁니다. 아마 윤석열이 딜을 하러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200여 명이 되는 적폐 수사로 억울한 감옥수리를 한 사람들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이 제가 대통령이 돼서 사면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대신 취임식에는 나와 주십시오 라고 역제안을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와 유사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맞아, 참 훌륭한 생각이야 라고 제 견해에 찬성을 보내주신 분도 있고 또 제 견해에 반대의 뜻을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야, 이상로 네가 뭔데 박근혜 대통령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저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구권이 있어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찍을 때는 뭐냐면 당신이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아주 잘 확립하고 그리고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고 그리고 나라를 올바르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내 뜻을 담아서 표를 찍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은 전체 투표자 수의 과반이 넘어요.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병원에서 퇴원해 와서 나오시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정치 안 합니다. 여러분 나를 잊어주세요 라고 했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금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다음 사람이 누군가가 이루어야 되고 나는 그걸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정치에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뜻을 관철시키라는 겁니다. 당신의 뜻은 헌정 질서를 확립하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나라를 올바르게 반석 위에 올려내는 것이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망설이지 말고 성명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그를 보좌했던 국정원장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이재수 장관은 자살했어요. 나는 석방됐으니까 이제 편하게 됐으니까 끝! 손 텁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무슨 말씀이 있으시겠죠? 왜 기다리죠? 왜 우리가 기다려야 하죠? 올바른 일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보고 올바르게 말씀하시라고 하는데 왜 기다려야 하나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5년 동안 감옥에 계신 것만 억울한가요? 국정원장들도 인간이에요. 감옥에 가 있는 국정원장들도 인간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나요? 왜 하루빨리라도 1초라도 그 사람들을 먼저 감옥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안 하시죠? 박근혜 대통령만 억울하고 박근혜 대통령만 구출하면 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빨리 나오셔서 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서 같이 국정을 수행했던 국정원장들이나 그 밖에 억울한 사람들도 1초라도 먼저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그것은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참모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박근혜 대통령 건강하시네요. 스스로 걸어다니고 그렇잖아요. 보셨잖아요. 말씀 잘하시고 그리고 아주 생각 번듯하시잖아요. 품위를 잃지 않고 말하는 그 자세 똑같잖아요. 옛날하고. 그러면 지금 성명을 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왜? 자신을 도와서 일했던 수많은 참모들이 지금 감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외면하고 있나요? 저는 외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여러분이 비난해도 저는 여러분에게 답할 자신이 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도와서 일했던 참모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박근혜 대통령은 성명을 내야 돼요. 입장문을 내야 되는 겁니다. 무리한 적폐 수사로 무리한 이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석방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석방하고 당신 퇴임하라 라는 성명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정치인이고 그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이루지 못한 뜻을 다음 사람이 이루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분을 돕겠다. 오케이, 그건 다음 얘기예요. 먼 이야기입니다. 몇 년 후에 이 얘기예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자신을 도와서 일했던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장 right now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도 수백 번 받아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깨문 매우 위험한 집단입니다. 대깨윤 위험한 집단이고요. 대깨박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정치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를 반듯한 나라로 만들어놔야 그 책임을 지키지 다 못했어요. 그 책임을 여러분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책임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건강해요. 그 책임을 다하라고 저는 청구권을 지금 저는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 당신 이제 건강하잖아. 움직일 수 있잖아. 말할 수 있잖아. 일해. 꿈쩍거리지 말고 right now 지금 일해. 행동해. 라고 명령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병원에서 나오시면서 여러분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를 잊어주세요 라고 했다면 저는 이런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누군가가 대신 이루어주는데 본인이 돕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움직여야죠. 지금이 찬스예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를 날려야죠. 당신이 퇴임하기 전에 적폐 수사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다 석방하라 하는 성명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성명을 내십시오. 그리고 아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지금 오직 만나는 사람이 아마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유영하 변호사도 일을 똑바로 잘해야 됩니다. 지금 대구 출마하는 것 때문에 바쁜 것 같은데 본인이 대구에 출마하든 아니든 그것은 본인의 결정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려면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활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우리나라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부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번진 시설을 바로잡는 데 도와줄 많은 사람들, 애국 시민들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책의 제목은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한 200여 명의 그 인사들의 가족은 자신의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그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던 그 참모들도 우리가 그리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민주시민으로서의 현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백계문 위험합니다. 백계윤 위험합니다. 백계박도 위험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정당당하게 박근혜 대통령 right now 지금 당장 일어나서 성명을 내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영하 변호사 이 방송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조중동 어느 신문사도 저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립언론인 중에 누구도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많은 분에게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적은 금액의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겪었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상업 광고합니다. 저는 잠도깨 숙면 매트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허리와 어깨 통증 때문에 오래전부터 잠도깨 숙면 매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잠도깨 숙면 매트의 광고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후기 같은 것은 귀찮아서 잘 안 쓰는 편인데 이 제품은 꼭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라 좀 그렇지만 호중구 수치가 낮아서 일반인보다 심하게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외부 기온이 떨어지는 날이면 심한 오한에 시달립니다. 항상 집안에서도 일명 수면바지 재질로 된 옷을 입고 수면 양말을 신고 가디건까지 입고 지냅니다. 기존에 민간요법으로 많이들 하시는 족욕 등으로는 그때뿐이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생강차 등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잔도깨비 매트를 알게 되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사용해보게 되었는데요. 사용 첫날 밤에 자는데 오한이 들지 않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며칠 연속으로 몸이 따뜻한 느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사용 1, 2주의 기간 동안에는 매트 위에 있을 때는 따뜻한 느낌이지만 낮에 돌아다닐 때는 여전히 몸이 서늘함이 남아있었는데 사용 후 20일이 지날 때부터는 혈액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인지 낮 시간에도 오한이 없이 일반인 정도의 체온이 지속되는 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네요. 저처럼 치료로 인한 수치 저하인 사람도 효과를 보는 것을 보니 노화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와 불면증은 더욱 효과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제격일 것 같아 선물용으로 또 구입합니다.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주변에 알리고 다니게 되네요. 이렇게 좋은 제품 연구 개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욱 번창하세요. 예, 광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이상로 기자, 당신 그렇게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따지지 말고 당신이 직접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을 해라.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아무도 안 만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유영하 변호사만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유영하 변호사의 역할은 끝났다. 변호사의 역할은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대변인을 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차를 타고 대전 국립현충원, 대구에서 대전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나요? KTX를 타고 가면 좀 편할 겁니다.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대구에서 대전 국립현충원에 가셔서 이재수 장군의 묘에 헌화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 보겠습니다. 저를 욕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댓글을 보지 않습니다. 욕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박근혜라면 건강이 허락한다면 지금이라도 차를 타고 이재수 장군의 대전 국립현충원 이재수 장군 묘를 찾아가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로를 욕하시는 분에게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